여러분 반갑습니다. 온근 각지에서 이 강연을 듣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 어른들께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심 감사드립니다. 저 자신이 오늘의 이 시간을 너무나 기다려왔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의학의 문명, 의학의 역사를 바꿔놓는 조용한 혁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오늘의 이 주제, 암 없는 세상 만들기 범국민 총연대가 앞으로 항해를 해나갈 때 유튜브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오늘의 이 유튜브 방송이 대한민국 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의 인류의 가슴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 자신이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혹자는 나이타돌로 또는 메추리알로 바이돌 치는 격이라고 그 거대한 현대의학의 물결에 혹시나 내가 다칠까 봐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 저에게 어드바이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는 내 이 한 몸을 바쳐서라도 이 잘못된 의학의 세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역할은 다 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의 생각이 지구촌을 바꾼다는 이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기도, 신앙생활 속에서 저는 항상 아버지께 세상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서 있다는 것,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또한 내 안에 있다는 것,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경영각지에서 이 조선한 모임에 찾아주신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의 세력은 대한민국 사회를 넘어서 5대양 6대주 253개국 77억 인류의 가슴 속에 파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용한 혁명, 의학의 혁명이 오늘 이 자리에 첫 단추를 끼는 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강의 중이라도 정말 중요한 그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정문 직답을 내리겠습니다. 정문 직답. 그래서 오늘은 모두 발언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주제가 뭐 3가지나 되냐 하시겠지만 다 이게 당구장에서 얘기하는 3쿠션, 야구에서 얘기하는 트리플 컨비네이션 플레이가 이 3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엄청난 난공불락의 장벽이 캔서입니다. 캔서. 이 캔서의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통증 없는 세상 만들기 범국민 총연대. 언론,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그랬을 때 80% 이상이 통증이라 그랬어요. 암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밤새 잠 못 자고 끙끙대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면 여기저기서 아픈 거, 이 통증이 제일 무섭다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통법론을 만든 이유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의 가정 식솔들이 병원에 가서 1년에 심줄을 잘라내고 파내고 뼈를 갈아 끼는 이 수술을 188만 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3년 전의 통계니까 지금 200만 건 넘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통증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 의학이, 야, 너네는 왜 그렇게 수술 많이 해? 일본 의사들이 한국 의사들도 뭐 그런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일본은 50만 건도 안 돼요. 너네 왜 200만 건이 된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엄청난 잘못된 의학의 현실, 진실을 국민들 앞에 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 부담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양쪽 다리 수술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허리 수술하는데도 800만 원 들어간다. 목 디스크 수술에 얼마 전까지 500만 원 했었는데 지금은 또 700만 원, 800만 원 해요. 자, 그러면 국가에서 80%를 내는데 뭐 우리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이 80%에 되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수술에 800만 원이 10명이면 8천만 원이요. 100명이면 8억이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법론을 통해서 앞으로 국민의 의식개혁이 따라준다면 수술을 환자를 지금보다 한 5분의 1 수준으로 다운시킨다면 국가 재정도 남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정을 우리 단체에다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원받는 그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암법론이라는 것은 이를 말할 수 없죠. 암법론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요,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분이 안 풀릴 정도로 잘못 가고 있어요. 정치, 경제, 종교 얘기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다만 오늘의 현실 속에서 암이 대한민국 사회에 회오리 바람 몰고 가는 그 속도와 그것이 얼만큼 심각하느냐, 심각한 지경을 넘어서 충격의 충격입니다. 우리나라 암 환자가 연인은 200만 명 선을 넘었어요. 인구 3억 3천의 미국 전체 인구가 이제 한 500만, 600만. 인구 5,200만의 대한민국의 암 환자가 200만 넘어섰다는 건 이건 충격입니다. 충격, 여러분. 예? 이거 국민들이 알고 있나요? 날이 가면 갈수록 암 환자는 점점점 대량 생산돼 가고 있어요. 국가적인 재정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 통증을 없애주고 수술을 안 하는 무열, 무통, 무역, 무수술의 제3의학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무약, 무통, 무수술, 인간, 자연, 환경, 생태, 천하적인 이런 의학, 이것을 이름하여 제3의학의 물결이라고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무열무통, 무약, 무수술, 인간, 자연, 환경, 생태, 친화적인 이 의학. 이제 기독교인들이 메시아를 눈에 빠지게 기다리고 있듯이 전 세계의 인류는 이제 이런 의학, 칼로 난도질하고 그 엄청난 항암제 독약을 퍼붓고 그래도 모자라서 살인광선을 지지고 파내는 이 의학 말고 정말 무열무통, 무약, 무수술이라는 인간, 자연, 환경, 생태, 친화적인 이런 의학이, 이런 아름다운 의학이 이 땅에 언제 나올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의학이 대한민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얼마나 산뜻합니까? 야구에서 트리플 컨비네이션 플레이 나오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암범련을 목적으로 추세력으로 통증 없는 세상 만드는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민중 의술이 아니고 민중 인술 살리기 범국민 총연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멋진 겁니다. 민중의술 살리기 범국민 총연대를 통해서 수 30만 명이 넘어가는 우리의 제야 민중의술 그분들을 그냥 무작위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절차,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양지로 끌어내는, 제가 35년 동안 터득한 모든 암 고치는 비법과 또 통증을 날려버리는 비법과 이것을 이분들에게 전수해드리고, 또 한의사분들은 이미 300명 이상의 한의학 박사들이 분들이 제 교육을 이미 받았어요. 지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삼동 사무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어붙어 가지고 지금 선뜻 오지는 않는데, 일단은 10년 전서부터 한의사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 제도권에 있는 그분들과 또 양의사가 지금 14만 5천 명, 한 15만 명 다 돼가고 한의사가 2만 7천 명 선인데 지금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숫자 수로 머릿수로는 5대 1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져가는 국가에서 받아가는 그 돈이 95%를 양의가 가져가. 5% 가지고 사는 게 한이요. 왜? 무기가 없어. 양방보다 더 빨리 고칠 수 있는 비법이 없는데 저에게 공부한 300여 번 그분들이 이 공부를 했어요. 10여 년 전, 7, 8년 전부터. 지방의 향토 명의 중에 명의들이 다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중의술 살리기, 민중의술이 아니고 민중인술 살리기 봉사형 이 단체를 또 설립해서 삼각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어떤 분들은 암범련 하나만 가지고도 그 얘기거리가 엄청 많은데 왜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소위 세계 삼박자가 하나로 엮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암범련과 통범련, 민범련 이 세 가지가 이제 곧 출범을 합니다. 이미 저는 출범했고, 아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서 아마 이 단체에 장이 되실 분 또는 함께 일하실 수 있는 분도 여기서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그래서 암범련은 어떻게 해서 암을 이 지구상에서 추방시키느냐? 이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첫 번째, 암의 크기나 암의 어떤 모양을 보고 MRI, CT, PET를 촬영해서 추정하는 방식이 오늘날 현대의학적인 방법인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종양마커, 혈액검사 10cc만 가지면은 그 암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뽑아내는 게 오늘날의 그 의학이 발달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 첫 번째, 암 환자는 피를 뽑아서 뭘 봐야 되느냐? 백혈구 수치가 얼만큼 되느냐? 암약을 투여하는 거, 이것저것 먹이는 거, 수술하는 거 다 제껴놓은 거. 첫 번째가 제가 하는 방법은 혈액검사에서 그 암 환자가 백혈구가 화이트 셀이 얼만큼 있느냐. 8,000개 넘어가면 암으로 절대 안 죽는다. 이거 내 확신이에요, 확신. 피검사에서 4,000개, 2,000개짜리들이 암 환자예요. 결론적으로 백혈구 숫자를 2,000개, 3,000개짜리를 5,000개를 넘어서게 하고 그 다음 달에 6,000개, 그 다음 달에 7,000개, 8,000개 안에 꼬링하면 그 사람은 암이 아무리 크든
어디를 퍼졌든 그거 상관없이 죽지 않아. 두 번째, 호중구, 면역구라는 게 있어요. 그건 2,500개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2,500개가 나와야 돼, 혈구 속에서. 그래, 암 환자들 제가 추적해 보니까 1,000개, 800개야. 이걸 2,500개로 끌어올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죽어. 말기라고 선언 받고 몇 달 몇 개 못 산다고 해도 이미 백혈구가 8,000개 넘어가고 호중구 면역구가 2,500개 넘어갔다면 안 죽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을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체내 혈액검사에 나오는 비타민 D3입니다. 비타민 D3가 건강한 사람들 몸에는 50나노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암 환자들의 그걸 피를 검사해 보니까 10나노그램도 안 나와. 조금 나온다는 게 막 15, 17, 20 미만이야. 그것을 4, 50나노그램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 죽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몸이 얼마나 차냐 이거야. 몸이. 암은 냉기를 먹고 자라. 몸을 뜨끈뜨끈하게 만드는 그 기술만 있으면 암은 안 죽인다. 또 하나 혈액검사해보고 모발검사해보면은 그 사람 몸 안에 중금속이 화공약품이 몇 가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요즘에는 혈액검사 속에 다 나옵니다. 머리카락 매달리면 다 나와요. 손톱 몇 조각이면 다 나와요. 카드뮴이 있느냐, 비소가 있느냐, 수은이 있느냐, 알루미늄이 있느냐 이러한 등등의 그런 생명의 원소라고 하는 그것들이 유기화됐든 무기화됐든 현대의학에서는 그게 나오면 그냥 무식한 말로 작사를 내버려요. 무서운 얘기죠. 그 중금속이 우리 몸속에 있다. 그거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암은 계속 거기에 모이들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 속에서 검출되는 소위 중금속, 그 다음에 페놀, 나프타, 톨루엔, 벤조피렌 이런 화학 물질, 수돗물 녹성관에서 나오는 트리할로메탄, 그 다음에 간악동 시장에서 농산물 속에서 거의 100% 다 나오는 게 클로로필. 이 국가에서 인정한 농약들이야. 그게 쌓이면은 그것이 암세포가 된단 말이에요. 암세포의 먹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과연 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알아서 하나하나 다 제거해주고 그 수치만 끌어올려주면은 암은 죽을 수가 없어요. 면역을 끌어올리는 그 물질을 제가 찾아냈는데 그 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 안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최고, 최대, 최강, 최상 이걸 월드 베스트 5라 그래요. 월드 베스트 5. 세계 최초, 최강, 최고, 최대, 최강. 이걸 다 갖춘 물질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것을 해인이라고 옛부터 전해 내려왔다. 그걸 찾는데 35년 걸렸어. 35. 오로지 암 종목을 위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울대학 천연물과학연구소 등등 미국 FDA, 후생성, 독일 FDA 등등을 거쳐서 검증받는 마지막 절차가 남았는데 이제 그거 검증 끝나면은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이분들한테 주느냐. 지금은 그 물질이 한계가 있어. 한 사람 먹을 게 일주일 걸려. 너무 희귀해서 아무나 쓸 수가 없어. 다만 제가 생각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원로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부요인, 전직 삼부요인, 육해공군 대장급 이상 장성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준비를 이제 해드릴 생각인데 그래서 이 제3의학이라는 것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제3의학은 시대가 요구하는 인류가 애타게 기다리고 찾았던 그 의학이 바로 이 제3의학이다. Third Medicine of Age.
제3의학 시대 또는 서드 메디신 업 웨이브 물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3의학의 물결이 바로 뭐냐? 첫 번째, 사무주의, 무혈, 무통, 무약, 무수술이어야 되고, 사무주의 상생의학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인간, 자연, 환경, 생태 친화적인 사친주의, 서로 같이 살자. 자연도 인간도 공생의학이란 말이에요. 그 핵심은 인간 존중, 생명 존중의 사상과 인도주의, 평화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근본으로 한 그런 의학이라. 그게 제3의학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문명 사상가적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내려다보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민족을 한번 가늠해보자 이거야. 암이 하나의 캔서 인더스트리, 캔서 암 산업이 돼서 그 내막은 이름 바랄 수 없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친상간적 밀월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근친상간, 같은 혈통끼리, 그러니까 제약회사와 이 거대한 병원과 의사들과 한 통속이 돼서 인류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모르고 간다면 나도 할 수 없지만 이 사실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입장에서 이거 인류가 살려주세요 하면서 신음소리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외면한다면 나도 앞으로 닥쳐올 하늘의 심판과 역사의 심판에서 나까지 공범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는 왜 인류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수수방관하고 있었느냐? 너 나쁜 놈이야 해가지고 치문 더도 당할 수밖에 없어. 저는 그렇게 도매급에 넘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옛 고서에 보면은 말법 병겁의 시대가 도래하니 삼재 반란과 강풍 겁살에 휘몰아쳐서 사람이 지나가도 쓰러지고 가다가도 쓰러지고 밥을 먹다가 쓰러지고 잠을 자다가도 피를 토하고 죽는구나. 열 집 걸로 한 집 살아남을까 걱정이로다. 이 얘기가 이 교감록에 나옵니다. 남은석 선생이 그 비록에 나와요. 더구나 시체 치울 리가 없어 걱정이로다. 죽은 자의 뼈다귀를 추스리니 태산보다 높이 올라가고 죽은 자의 피를 보니 사해에 넘치도다.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이 말법의 시대에 이것이 오는데 제가 9개의 종교를 섭렵했다면 말이 좀 안 되고요. 9개 선 35년간 어느 게 진리냐, 어느 게 진실이냐 하는 걸 찾아 헤맨 지가 35년 동안 9개 종교를 돌아다녔어요. 어느 종교 말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찾아보게 됐어요. 결국은 그 한 점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5천만 민족이 국민이 하나 되는 그런 국민 대통합의 강연을 가져라. 3월달서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5천만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 강연. 두 번째, 전 세계에 있는 종교를 하나로 전 세계 인류가 하나로 가는 길을 또 제가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지금 바로 암법년, 통법년, 민법년. 병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김인년 1919년 김인년서부터 작년에 기해년 100년이 1세기 100년인데 인류학자들은 이 1세기 100년 동안에 인류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기고 왔다 이거예요.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의 역사를 딛고 새 100년이 시작되는 경자년 새 역사 뒤뒤다. 인류의 역사는 이제 어둠에서 광명으로 간다. 광명으로 가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어느 나라냐? 그게 답이 나왔더라고요. 이 얘기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대한민국이 그 주역이고 대한민국에서 그 인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100년 동안 모든 인류의 역사가 우리 한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틀이 짜진다. 어마어마한 얘기는 이제 5교 8경전 통합 강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밝힐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오늘 이 암범년이라는 이 단어, 세 단어. 200만 명이 누적 암 환자가 200만 명이라. 제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이 뭐냐? 한 달에 8,000명에서 9,000명이 암 환자가 병원에서 쏟아져 나와. 그들이 갈 데가 없어. 누구냐? 칼질 당한 사람들. 항암제로 3차, 4차, 5차, 10차 당한 사람들. 그래도 안 돼가지고 방사선으로 살인광선으로 찢어가지고 온몸이 걸레가 되고 초토화된 그들이 8,000명에서 9,000명이 쏟아져 나온다 이거예요. 1년 곱하기 12 해봐요. 9,000명씩 10만 명이 넘어 1년에. 지금 계속 늘어나 있어. 새로 발생한 환자가 12만 명으로 넘었어. 죽는 사람은 10만 명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고. 저걸 간단히 다 속된 말로 격파할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그냥 안타깝고 측은지심만 발동하는 거야. 저들을.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와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독백 있죠. 골고다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 아버지, 저들이 저지른 죄악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 못 박혀 죽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내뱉은 말이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랑의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나온 지금까지도 메아리치고 있다 이거야. 그러한 2000년 전의 그 역사가 이제 이 땅에 그 독백과 같이 그 그리스도께서 얘기한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들이 자기를 못 박았지만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 심정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희 심정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제가 그런 통분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한 그대로 아버지, 저들이 한 달에 10만 명, 1년에 100만 명씩 죽이고 있는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아버지, 살인을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처참하게 죽이고 있지만 아버지, 저들이 저지른 죄를 알지 못하나입니다. 이거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달에 10,000명씩 암 환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갈 데가 없잖아. 칼질 당해. 독한 항암제 어마어마하게 쏴댔어. 그 다음에 방사선으로 막 치죠.
돈 있는 거 다 뽑아먹고 아유 준비하세요 내보내. 이 사람들을 바로 이 단체에서 이 암법련에서 저들을 이제 수용하고 이제 여기서 병 고침을 암을 고친 분들이 오늘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공개될 때 그 피눈물 나는 그 현장을 그 암 환자들이 이제 대학병원, 종합병원 암 환자 병동에서 또는 집에서 또는 산속에서 살아보겠다고 절규하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이 방송이 나간단 말입니다. 앞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나는 옛날에 어느 병원에서 몇 번 수술했고 항암제 몇 번 했고 병원에서 떠다 밀었다. 그런데 암법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시킨 대로 했더니 암이 이렇게 소생했지 않느냐. 병원 검사서 비포 애프터 다 준비해서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가고 KBS 아침마당에 나가고 이것이 방송되면 전 세계의 암 환자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른손엔 태극기 왼손엔 자국기를 펄럭이면서 인천항으로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김포공항으로 밀려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준비를 하자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몰려드는 암 환자, 암 환우분들을 우리가 맞이해서 정말 그들이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암 환자들이 모여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들이 모여서 강화도 국제 마라톤 대회를 제가 엽니다. 강화군청에다가 이미 10년 전에 그걸 통보했어요. 강화에서 국제 친선 마라톤 대회 여는데 거기에 출전자들은 다 암에서 살아난 사람들이다. 생각만 해도 이거는 막 정말 너무 기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이 그 박수 문화가 영 빵점이야. 그래도 못 알아들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화도 해안도로 일주 5km짜리 단축서부터 41.295 풀 코스까지 암 환자들이 가슴에다 등에다가 자기 병명을 적어. 위암에서 난 사람들은 위암, 폐암에서 난 사람은 폐암, 또 어떤 사람은 중풍, 어떤 사람은 치매. 이 병명을 앞가슴 등에다가 붙이고 그 강화도 해안도로를 찔 때 그것이 7시, 9시 뉴스에 방영됐을 때 종합병원, 대학병원, 암병동에서 그 뉴스를 보는 그 환자들이 통곡이 일어납니다. 통곡이. 저들이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 말기암으로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내 병원에 쫓아내서 산속으로 가고 암범련 찾아가고 이래 해서 내가 이렇게 났다. 그것이 인터뷰가 뛰면서 헉헉대면서 뛰면서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진짜 암 말기였습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것을 현실적으로 내가 연출해내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없었던 거 이거는. 어느가 감히 암 환자를 모아서 그것이 해외 대표로 나가면 전 세계 암 환자들이 다 와 이제. 그러면 10명, 20명으로 시작됐다가 이제 뭐 100명, 200명의 그룹으로 뛰는 인류 최초의 그 퍼포먼스가 위대한 퍼포먼스가 대한민국 강화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꿈 같은 얘기지만 꿈은 이루어진다는 언젠가 반드시 필히 꼭 이루어진다는 거. 제가 여보게라는 그 시를 옛날에 지었는데요. 오래전에는 러시아의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오늘의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면은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이런 걸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30년 세월 속에서 하나를 모아서 한 편의 시가 되는 제목이 여보게야. 저는 그 여보게를 내가 지었지만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보다, 바이런의 시보다, 괴테의 시보다 저는 제가 지은 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시가 길지만 조금만 3분의 1만 해볼게요. 여보게, 성공과 출세를 꿈꾸는 이 세상 모든 이에게 보내는 메시지. 여보게, 누군가 간절한 꿈과 소망이 있다면 그 간절한 꿈과 소망이 언젠가 머지않아 반드시 필히 꼭 이루어진다는 절대 신념, 절대 확신만 있다면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도와주게 돼 있어. 이것이 만고 불변의 우주의 법칙이자 인간 내면에 잠재하는 신념의 마력일세. 여보게, 새벽에 온 것을 알면서도 눈을 뜨지 않으면 여전히 캄캄한 밤중이야.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허겁지겁 달려가야 돼. 여보게, 꿈꾸는 자가 역사도 운명도 창조한다네. 찬란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고 기회는 많이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기회란 놈은 호시탐탐 노리는 자에게만 보이는 법이지.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 한 3분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1시간 반짜리 할 때는 제가 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첫 강연이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유튜브가 나가면 그걸 보고, 야, 민족의학 채널이 어디야? 아직 안 정했어요. 민족의학 채널로 타이틀을 할지 아니면은 한빛 TV로 할지 그건 안 정했지만, 그것이 나가서 10명이 보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서 100명이 보고 1000명이 보고, 이제 우리의 세력이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으로 늘어날 때 우리는 정부에 제안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안 받아주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리고 제가 늘 묻고 싶은 게 있었어. 의사들한테, 당신 아버지 어머니와 당신 아들 딸이 지금 암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지지고 할 거야? 물어보면 천만에 말씀. 또 1년에 188만 명, 200만 명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병원에 가서 칼질당해. 칼질당해서 돈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빠르면 한 달 재수술해야 돼. 또는 6개월 뒤에 재수술해야 돼. 3차, 4차, 5차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이거 늘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살아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 사회는 이렇게 가고 있어. 제가 목숨을 걸고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됐든 자골신경증이 됐든 협착증이 됐든 뭐 요통이 됐든 전방위 전이증이 됐든 그 이름은 다 현대의학이 지어놓은 거야. 복잡해. 우리한테는 다 필요 없어. 그 이름이. 허리 아파? 요통이야? 그 하나로 끝나. 기간은 침 안 맞고 피 안 빼고 3일이면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했던 할머니가
계단 올라가려면 벽을 잡고 옆으로 개걸음을 해서 올라갔던 할머니가, 내려올 때도 난간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려와야 되는 할머니가 불과 5분 만에 계단을 똥강똥강 올라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비포 애프터를 우리는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앞으로 그것을 봤을 때 국민들이, 저 사람이 수술날짜 받아놓은 할매가 조금 전에 올 때 보니까 이러고 겨우 왔는데 이러고 막 가니까 그걸 보는 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런 건 너무나 많이 해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의사분들이 그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일당백을 해치고 있어. 전국에서 최고의 명의들이 계셔. 물론 뭐 돈은 좀 제가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한때는 참 그런 것이 저 나름대로는 우리나라 한의계를 위해서 했다. 내 나름대로 했다. 인정해요. 또 거기서도 평생 공부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 10주 공부를 해서 그냥 탁탁탁탁 다 해쳐버리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이제 그런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국민들에게 일파만파가 돼서 수술을 안 하고 병 고치는, 거기가 어디냐? 그리 가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장에는 누가 해요? 한의사분들이 그걸 또 처리하게 돼 있어요. 한의사분들이. 물론 대체약이다, 뭐 카이로프라틱이다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치료의 시기를 안 주고 그는 일단은 공부만 하게 하죠. 공부만. 통법년에 와서 공부하게, 암법년에 와서 공부하게. 암 환자나 그 가족들도 여기 오면은 교육받고 교육대로 하면 다 나는 거지, 우리가 특별한 비방을 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아까 얘기했지, 백혈구 8,000개 이상을 끌어올리느냐. 두 번째, 호중고 면역계 2,500개 이상을 끌어올리느냐. 이거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몸을 어떻게 냉기가 펄펄 나는 몸에서 따끈따끈한 몸으로 만드느냐. 이 시스템 약을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 와서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게 일이야. 거기는 제가 직접 전자올개를 연주하면서, 제가 직접 민족의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것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 모습이, 제가 암 환자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그 모습이, 그것이 암 고치는 방법이요. 그래서 그러한 무혈, 무통, 무약, 무수술이라는 말씀 드렸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무통, 통증 없고, 무약, 항암제 안 쓰고, 칼질, 무수술, 칼질 안 하고, 이거라, 이거. 낮에는 저 바깥에 들판에 나가서 밭가리에 씨 뿌려. 주사, 약물 대신 밭가리 하는 거예요. 공기 마시고 햇빛 쬐는 게 병 고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추럴 힐링 팜랜드. 제가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이 현대의 감각에 맞게끔 내추럴 힐링 케어 팜랜드. 농촌을 개조해서 이제 양농원에 가서 그냥 골골대고 가래 숨몇 개 돌아가시는 그 노인들은 앞으로 전부 다 그리 뽑아야 돼. 노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왜 요양원에 가다 선발을 묶고 잠재우고 있냐고. 이거는요 비극입니다. 비극. 그들이 우리 농장에 오면은 눈만 뜨면 밭에 나가서 밭갈이하고 씨 뿌리고 야채 골라 먹으려고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살아. 암이 사라지겠어요? 더 도지겠어요? 사라집니다.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추럴 힐링 케어 팜랜드 잘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농촌 구석구석 우리가 들어가서 다 접수합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노인들이 70, 80, 90 먹은 노인네들이 다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려. 이건 아니거든요. 인생을 그렇게 나름대로 멋지게 잘 살아오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찌하여 희망을 포기하고
손발이 묶인 채로 그렇게 개 돼지같이 입으로 밥을 먹고, 어떤 노인네는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어느 날 기회가 왔어. 손발을 풀어줬어. 그날 사고 났잖아요. 장성 요양은 시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는데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이 손발 묶인 사람들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온 그 어르신들이 손발이 묶여서 옥상에 뛰어내려가고 그런 삶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농촌을 살리자. 그 농촌을 하나의 랜드마크로 치료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요양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노인들을 그리 몰아넣자 이거야.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한 그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촌 살리기 계몽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명 중에서 가장 잘못된 문화 문명을 꼽으라면 저는 첫째 농업 문명이고, 그 농업 문명이 잘못돼서 그들이 바로 농약, 투배기로 되고 제초제, 살충제, 화학비료, GMO 이러한 걸로 농사를 지은 그 풀이, 농산물이 어디로 올라가냐? 우리 밥상에 올라간다. 이걸 생각한 끝에 완성한 것이 농촌 계몽 살리기 운동을 했다. 이제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경제가 아니고, 경제는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농촌이어야 된다 이거야. 동감하십니까? 농촌이 사는 날 암 환자가 줄어.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 의학이 나쁘다고, 의사들 나쁘다고 하지만 그 근저에는, 그 바닥에는 농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절규하고 있어. 지금 절규. 농민들이 전부 다 그 강의를 들어야 돼. 돌아버린 의학, 미쳐버린 농업, 돌아버리고 미쳐버린 이 시대의 문명, 우리 인류는 모두가 문명의 희생자들이다 이거야. 이제라도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희망이 보이죠? 희망이 보이죠? 그래서 마라톤 대회에 나오는 그분들, 암 환자들, 세계 뉴스 토픽이 되고도 남죠? 감격의 물결이 친다고 이제.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가나 하고 기자들이 따라가 보니까 팜랜드, 우리 농장에 와서 일어나자마자 농장으로 뛰어가서 농작물 가꾸고 물 주고, 그리고 수확에다가 자기들 밥상에 올려 먹고, 환상적인 프로그램이 또 지향돼 있어. 그래서 그분들이 병 고친 그 보답으로, 무보스로 농업이 앞으로 남고 많이 남은 것 같아도 뒤로 깨지는 게 농업인데, 그게 고비용, 고노동 농업인데 저비용, 저노동 농업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 그 중에 하나가 농업에 쓰여지는 인적 자원들이 무노동, 노동을 해주되 이분들이 노예물을 안 받는다 이거야. 가락동 농시장에 우리 제품, 우리의 농산물이 아마 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 자체 농장에서 먹는 것만 가도 힘든데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간다면 이제 특정한 집단에 들어가, 노인 요양병원이나 암 환자 병동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겠는데, 그 농사 지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마라톤에 참가했던 그분들이 와서 농사를 그냥 지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가격 경쟁이 붙는다면은 우리는 3대, 4대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 첫째, 비용이 너무 싸. 지금 저 양재동에 있는 그 무공의 농산물, 그 농산물들을 사 먹는 소비자들이 불평불만이 많아. 무공해,
유기농, 청정농산물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일단 그건 너무 비싸니까 부담 간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재배한 그 농산물은 현재 가격의 30%가 싸. 제가 계산 다 두드려 봤어. 왜 가능하냐? 인건비가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우리는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완전히 게임 제압하는 거야. 농약, 살충제, 제초제가 농민들의 허리를 휘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입체적으로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구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참여만 해 주시면은, 옛날에 덴마크의 달가스 부자가 신농업혁명을 일으켰어. 덴마크 아직도 전 세계에서 신농업은 최고인데, 제가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은 덴마크의 그 농업은 이미 구시대 유물이라고 저는 인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면은 고추 농사를 짓는데 고추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3년, 5년을 따먹는 슈퍼고추가 나와요. 앞으로. 그거는 사닥다리 타고 올라갔다 이 돼. 대추나무가 더 크냐? 고추나무가 더 크냐? 대추, 고추 비슷한 추자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고추가 그런 고추가 나오고, 가지가 주렁주렁 달리는데 팔뚝만하게 달리는데 그 크기도 크지만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매년 따먹어. 매년. 토마토, 지금 나오는 토마토가 그 당도가 브릭스가 뭐 낮은 거는 7, 8, 좀 센 게 13 브릭스를 안 넘어. 우리 거는 17, 18 브릭스가 나와. 시장에 딱 나갔다 보면 그냥 동 나가버려. 이러한 어마어마한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첨단 농업인데, 에너지 농법이라 농업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농법을 제가 최초로 시도한 거예요. 예? 단순히 뭘 뿌려서 하는 게 아니야. 인삼이 한 뿌리가 거짓말 안 못해서 무만한 게 나와. 무만한 게. 그람수가 1kg, 800g에서 2kg 넘는 게 나와. 근데 그렇게 큰 거 뭐 쓰느냐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 게르마늄, 세레늄, 스테론튬, 모든 생명의 원소가 일반 산보다도 몇십 배 많은 게 나와. 이거 환상적이죠? 그래서 여기 뭐 인삼, 산삼, 흑삼에 참 대가 50년 평생을 바치신 어르신이 와 계셔. 예, 그러나 이제 다 우리가 연계해서 손에 손잡고 세계 최고의 이 대한민국의 이 고추, 인삼, 산삼. 저는 왜 제가 이 큰 소리를 좀 낼 수 있느냐? 인삼을 산삼으로 만드는 법제화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말이 되는 얘기요? 산삼은 산삼, 장내는 장내, 산양산은 산양산삼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인삼, 홍삼, 그놈들이 제가 기르는 특수한 농법에다가 또 TNT 사이언스에서 템퍼처, 온도와 타임, TNT 이 공법을 31년 만에 터득했어. 그걸 뽑아내면은 산삼 넣은 거가 어마어마한 일이 앞으로 벌어져요. 이것이 앞으로 제품화 됐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겠다 이거를. 네? 유튜브를 많이 퍼날려 주시고, 이 유튜브 들어가 봐라. 장한비 TV 아니면은 뭐예요? 민족의학 채널을 한번 두들겨 봐라. 그럼 거기에 암이 쫙, 대장암, 폐암, 간암, 무슨 암 쫙 나와. 입맛대로 찾아보면 돼. 그 다음에 고혈압 두들겨. 이야, 내가 지금 10년 동안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이거 뭐 여기 가면 3일 만에 끝나네. 여러분 진짜요. 안 믿죠?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비장의 카드를 제가 이제 받았는데 31년 만에 완성을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참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30년 이상을 새벽 기도를 해왔는데, 그런데
주셨어. 너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다 내려놓아라. 내가 여기도 가서 찔끔 저기도 가서 찔끔 돈 내려면 30만 원,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그렇게 천국을 누비면서 도인기를 찾아다니면서 살아온 길이 30년인데 31년 되는 애 음성이 들리는 거야. 다 내려놓아라. 그 대안이 있으시니까 그러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레시피를 하나 꼽아주시는데 이 땅에는 3,850가지의 약초가 있느니라. 그 중에서 3,855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 하늘의 약재이고 3,844개는 전부 다 땅의 약재요 바다의 약재라. 그걸 내가 잡은 거예요. 그거 하나와 바다 해인 5가지를 주셨어. 또 땅의 해인 5가지를 또 주셨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이걸 다 융복합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작년 5월 25일 날 안국동 구국실천 국민연합 사무실에서 오후 4시에 선포를 했어요. 암 없는 세상 만들기 범국민 총연대를 선포를 하고 그날 뭘 했냐? 암은 지나간 시대의 문화라고 선포했습니다. 암은 지나간 시대의 골동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와 의학하시는 분들과 생각이 얼마 차이 나냐? 100년 차이나. 100년. 아직도 깜깜해. 이 사람들은 칼질, 항암 치료. 그래도 안 돼? 방사선 죽여버리는 이. 제가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암을 길들여 고분고분해져. 내 처방대로 하면은 말을 잘 들어. 두 번째 잠자려면 자. 까부지 마. 잠자. 자요. 통증이 없어져. 세 번째 말 안 들어. 너 굶어 죽여. 굶겨 죽여. 굶겨 죽여요. 진짜. 아주 굶겨서 마지막 춥고 배고플 때 주는 게 있어. 내가 그거 딱딱한 거 받아먹고 다 꼴까닥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냐? 굶겨 죽이기 다음이 뭐죠? 환원시키는 놈도 있어. 아이고 주인님 잘못됐어요. 내가 친구 교회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만 괴롭히고 저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놈들이 나와. 또 요거를 또 우리 편으로 딱 만드는 기술을 내가 갖고 있잖아. 그 다음에 암 세포를 작살내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 악질적인 놈들은 죽여야 돼. 그런 놈들이 죽는 걸 보고 순한 암세포들이 따라와. 이 방법을 터득하는데 35년이야 지금. 암에 대해서는 참 내 앞에서 좀 큰 소리 좀 치지 말아달라 이거야. 암에 대해서는. 어느 의학 박사하고 어느 한의사 원장님 오고 툭 터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이러시더라. 몰랐던 거니까. 이 대목도 좀 바꿔주세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라.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그대로 이실 짓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의학을 이제 이 땅에 남겨두고 저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의통에 이르는 10단계를 만들어놨어요. 침, 1침, 2구, 3부, 4, 부항, 약물, 그 다음에 손으로 카이로프락틱, 지압, 그 다음에 음식으로 고치는 거, 히포크라테스가 한 거, 그 다음에 주역과 명리에서 명리의학으로 사주팔자를 풀어가지고 이 사람 암을 고치는 방법, 그 다음에 말씀으로 고치는 성령의학까지 왔어. 이제 무더기를 고쳐 이제는 막. 근데 아직은 미련이 물리적인 의학, 손으로 피를 뺀다든지 누른다든지 침을 놓는다든지 약을 먹이는 이거는 물리적인 인간의 힘이 가해지는 의학이라 내가 이제는 이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걸 전수해 드리겠다 이거야. 그래야 내가 없어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걸 맥을 이어갈 거 아니냐고. 예? 한의사분들은 참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뭐랄까요, 자기만의 그 프라이드, 자기 공부해서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 후배 선배들한테 알려서 많이 데리고 와라 그러면 안 데리고 와요. 왜? 자기 혼자만 하겠다는 얘기요. 이게 되겠냐고. 이게 이렇게 퍼지질 않아.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의사 교육 시작하는데 테이프를 끊었어요. 목포에서 70대 가까운 두 한의사분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정성이 보통이 아니야. 7, 8년 전에 강남에서 이미 공부했던 분들이 또 왔어. 선생님 돌아보고 해보니까 역시 선생님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8단계까지 왔고 이제 9단계는 말씀으로 고치는 건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거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낫는 그 단계가 제가 추구하는 마지막 10단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과 잠시 이별을 해야 돼. 내가 만나서 내가 그 신비가 아니라 내가 30년을 찾아 헤맸던 그거죠.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면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올지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새벽마다 나오더라.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 나오더라고. 나는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니 모두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의 모든 질병의 고통과 환난의 아픔과 또한 온갖 고뇌와 불행의 늪에서 너희를 구원할지니라.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종교 신앙생활의 마지막 끄트머리는 하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이치라 그래. 그 단계까지만 가면 이제 끝이야. 그래서 10단계에 가기 위한 마음을 다 잡아놓고 보니 앞으로 그거를 가서 이제 해와서 잠실 종합운동장에 한 10만 명 들었습니다. 전 세계 암 환자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불러 모아. 10만 명이 잠실 운동장에 꽉 찼는데 새벽에 어서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헬기가 큰 헬기가 공중에 뜨더니 수직으로 하강하는 거예요. 근데 임시로 꾸려놓은 하얀 세마포를 깔아놓은 그 무대 위에 그 옆에 헬기가 딱 쓰더니 하얀 세마포를 두루마기를 입은 두 사람이 나와. 한 사람은 저예요. 한 사람은 누군가 상상에 맡기시고 그리 두 분이 둘이서 서로 등을 쥐고 나는 이쪽으로 한 분은 저쪽으로 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와와와와와 하고 막 운동장이 팍 퍼져나가는 순간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지니라. 와와와 파동이 막 쳐나가는 그 순간 10만 명의 청중들이 절름발이 곱새 암 그 운동장 안으로 벌떼같이 몰려 나오면서 춤을 추는 거야.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일어나서 서로 껴안고 웃으면서 울면서 그것이 내 마지막 목표요. 그것이 그렇게 살아왔어. 35년이라는 세월을. 그래서 조금 환상적인 얘기를 신비주의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솔직한 저희 상황을 좀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그렇게 신비주의 환상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야. 예? 소위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허무맹랑한 소리, 황당무계하게 들리는 소리, 과대망상증거리는 환자들이 하고 신비주의 혹세무민이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야. 이거는 왜? 대안책을 제시하죠. 암을 이렇게 정확하게 암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걸 설명드렸잖아. 그것이 안 된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사기죠. 사기. 예? 누가 그걸 하고 있어요?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땅끝 예수 전도단에서 이초석 목사 귀신아 나가라면서 막 하루에도 몇십 명씩 그냥 치료해버려. 그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역자중에 많아요. 근데 저는 1대1이 아니고 한 번에 10만 명씩 치료하는 그거를 내가 하늘에 서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뭐냐? 현실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빨리 해야 될 게 뭐냐? 인구 5만 명당 하나씩 5천만 명의 인구니까 전국에 1000개 센터를 만들어야 돼. 오랜 꿈이었어 그게. 제목은 토탈 케어 시스템 체험센터야. 누구든지 거기 들어와서 1시간만 놀다 가면 병이 다 나버려. 정말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얼굴이 이뻐지고 축축 늘어지는 살이 올라붙고 이로 말할 수 없어. 무릎 관절염, 허리 아픈 거 수술 날짜 받아놓은 사람들 그 토탈 케어 시스템 센터에 와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거기서 제공하는 음료수 이런 거 먹으면서 찜질할 사람은 찜질하고 뒹굴뒹굴 구를 사람은 굴르고 이것이 완벽하게 제가 해놨는데 그것은 이제 누군가 새로운 세력들과 손을 잡고 우선 서울에 동서남북 중앙 5개 센터가 들어서고 그 센터 중앙센터에서 전국에 1만 2천 개 전 세계 1만 2천 개를 커버하는 겁니다. 1만 2천 개. 5대양 6대주에 1만 2천 개 센터가 나가는데 거기 한 군데 5명씩 해도 6만 명이 고용 창출이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 그 넓은 데 가서 하나 가도 되겠어? 100개도 안 돼. 캐나다, 미국, 유럽 제가 구하는 그 시스템이 유럽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들은 기함을 합니다. 이야, 우리는 잘못 가고 있었구나. 수술 아니면 안 되고 항암제 아니면 안 되고 또 방사선 치료로 치지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쥐지고 뒹굴대고 그러면 다 나. 그 다음에 제가 개발한 해인 그것만 하루에 한 서너 컵 먹으면 끝이야. 그러면 첫째 5천 개로 떨어졌던 백혈구 수치가 7,000개, 8,000개로 쭉쭉 올라가. 둘째 면역 호전 구수가 2,500개가 아니라 1,000개 미만이었었는데 1,500개, 그 다음에 2,000개, 그 다음에 2,500개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여. 응? 비타민 D3 이것도 이미 개발했어. 자외선이 3가지 있죠. 3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외선 B요. B. 바이올렛 2. A는 너무 강렬해. 흑색종 암이 생겨. 껍질이 홀 벗겨져. C는 아예 쬐면 안 돼. 그거는 자외선 같은 거 살균한 데 써야 돼. 근데 가운데 있는 B는 모아서 하나의 광선으로 만들어 놨더니 아토피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서 1시간씩만 뒹굴으면 그냥 꼭 썬대는 것 같이 살이 까맣게 가마잡잡해지면서 비타민 D3가 뭐 1,000개 미만에 있던 사람이 1,500개, 2,000개, 2,500개 쭉 상승곡선을 보면서 5,000 나노그램 수를 유지하게 되면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어? 비타민 D3가 햇빛만 쬐면 생겨.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게 햇빛을 3가지를 다 쬐면 안 돼. 제가 찾아낸 바이올렛 2. 환상적이야, 아주 환상적. 그걸 쬐. 배로 1시간, 등으로 1시간. 응? 그래가지고 처음에 검사할 때 비포 애프터를 제가 항상 다 받아놓고 하니까 당신 보니까 비타민 D3가 1,700밖에 안 됐어. 다음 달에 보니까 2,500 됐어. 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런 숫자와
과학화된 그런 이론 가지고 제가 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분들도 제가 얘기하는데 단기를 못 들어요. 비타민 D3가 뭔지도 모를 때 그런 의사들이 비일비재했을 때 제가 환자들한테 가서 비타민 D3 검사하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갔던 환자가 선생님 의사분이요 비타민 D3가 뭔지도 몰라요 이랬었어요. 제가 그만큼 10년 20년을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토탈 케어 시스템 멋있잖아요. 토탈 케어 시스템. 우리 거기에는 우리의 이 일이 경제와 맞물린다.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해인 선약을 전 세계를 통해서 보급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이 창출이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스위스에서 인삼, 홍삼 가지고 뽑아낸 추출물이 세계로 나가는데 조 달러 나와, 조 달러. 여러분 아셔야 돼요. 중국에서 인삼, 홍삼을 법제해서 주사약으로 면역제로 파는데 그 사람들도 몇 조가 나와. 제가 간접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컴파운드 K나 진세노사이드하고 게임이 안 돼. 애들 말로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중에 우리 남계 선생님이 흑삼 연구를 45년을 해오셨는데 최강입니다. 최강. 예? 예, 그런 것처럼 다 융복합해서 제가 만든 그 진생이 블랙 진생이 우리말로 해인 선약인데 그것이 전 세계로 나가게 될 때 거기에는 결국은 전 세계 나라마다 우리 센터가 하나씩 들어서면서 그 자체에서 내가 보내주는 이 선약을 거기서 만들어요. 아니면은 본사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배로 실어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암은 지나간 시대의 문화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전국의 의사들이 야 돈키호테보다 더한 놈이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나라 양의학자 중에서 이 암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몇 분 계셔. 이름은 내가 얘기 안 하겠어. 예? 그 한 분이 10만 명에서 30만 명을 커버해. 나하고 약속을 했어. 장 선생님이 그것을 의학적인 검증을 다 받아서 350가지 잔유농약이 검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4대 중금속이 검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톨루엔, 나프타, 벤젠, 예? 페놀, 카드뮴 이런 것들이 0.1g도 검출이 안 된 자료를 나한테 넘겨주면은 제가 선사님한테 이걸 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선사님 저는 의사기 때문에 면허증까지 살아요. 만일에 선사님이 저한테 준 걸 갖다가 제가 먹였다가 그들의 몸에서 잘못된 게 나오면 저는 면허증 뺏깁니다. 감옥 갑니다. 제가 이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절차가 좀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도와주시면은 이거는 멋지게 해낼 수 있고 지금 이제 쥐실험 10마리, 개실험 5마리, 사람 실험 10마리가 아니라 10명. 이걸 지금 그 수의과 박사님하고 얘기가 됐어요. 경북대학교 수의대 나오신 분인데 내가 그 시료를 주고 당신 제자들이 모아오는 암 걸린 쥐, 암 걸린 개, 그 다음에 이제 암 걸린 사람. 3단계 실험 끝나고 FDA 미국 공인, 독일 공인, 후생성 전부 받아가지고 이제는 방송 출연하게 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 또 아침마당에 그걸 먹고 난 사람들이 줄줄이 나가게 돼 있어. 이미 연출을 제가 다 해놨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밀어준다는 게 뭡니까? 이 운동에 같이 동참하자 이거야. 네? 아시겠죠? 네. 지금 강의 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힐링 센터가 우리나라에 인구 5천만이니까 5만 명당 인구 5만 명당 한 개 소식 들었으면 전국에 몇 개 들었을까요? 1,000개 들었습니다. 1,000개 센터장들을 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센터장.
그리고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러시아 지사장으로, 캐나다 지사장으로 막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육을 받아야만 근무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당뇨를 3일 만에 정상화시키고 혈압을 3일 만에 정상시키느냐. 세계 의학 역사에 없는 걸 내가 연출하는, 그걸 전수해 드린다 이거예요. 예? 거기서 어쨌든 이제 감동한 그분들이 세상에 이 인슐린 펌프를 차고 10년, 20년을 살아왔고, 조깅도 못하고, 또 샤워도 못하고, 한증막도 못 갔는데, 그걸 떼버린다고 생각해봐요. 인류 역사에 없었던 위대한 이 작업이 이미 다 완성이 됐다 이거예요. 완성이. 그래서 이것이 제가 벌써 한 7년, 8년, 10년 전에 한의사분들 교육할 때 한의신문에 낸 광고가 있어. 이제는 동네 한의원에서 안 고치는 시대를 우리가 열어갑시다. 그게 몇 판 나갔는데 얼마나 내가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 당신 미쳤어 이거야 한마디로. 한의계에서는 이미 암은 난공불락으로 인정을 했어. 그건 양이들이 독차지야. 양이들이 때로 죽이든 말든 그건 모르고 한의에서 침과 한약까지 암을 고쳐? 나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아까 얘기하는 그 김아무개 박사, 문아무개 박사, 예? 그 다음에 저 강원도 쪽에 있는 이 아무개 박사 세 분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도 속으로는 그래. 카톡을 주고받으면서도 장선 저 돌았어, 미쳤어. 아니 미국의 MD 앤더슨 세계 최고의 암센터에서도 못 고치는 암을 49일 만에 고친다고 선포를 했으니 저 미친놈 아니야 그런단 말이야.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암법론 출범하면서 이것이 현실로 다 나타나게 됐어요. 왜? 난 사람들이 마라톤 나가고 또 KBS 생로병사에 비해 나가서 어떻게 해서 난 것을 의사들이 다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 수순이 남았어. 여기서 우리가 이 경제 상업성을 갖고 논한다면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치솟다 못해서 스톱될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개 아무것도 아는 그런 그 비상장 회사에서 개발한 그것이 전 세계에 2천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린다 생각하면은 이거는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 요 대목에서 좀 쳐줘야 돼. 자, 다음에 기억하고 오늘 참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